이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뭐 10억 재산 안 되면 굳이 뭐 상속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미래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가 큰 재산이 없더라도 그리고 아주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라도 이 상속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전문가와 이 상속 상담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런지, 왜 그런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속세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우선은 상속재산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제가 안타깝게 느꼈던 거는 상속재산이 오히려 없어서 상속세 상담을 안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그 상식이란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상속세는 나랑 무관한 세금이니까 내가 굳이 저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 네.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이제 속고 살지마처럼 좋은 채널도 많은데 이런 거라도 한 번씩 그냥 스치듯이 보시더라도 이게 머리에만 남으면 추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놓쳤을 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보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상속이 펼쳐지면 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러나 점점 이제 자산가분들은 점점 이런 부분들을 상담받고 미리 상속세가 얼마 나온지 딱 그 기둥을 잡으시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이 1억이 나오니까 소득을 버는 것만큼 세금이 계속 쌓이겠구나. 네. 그러면 미리미리 자녀한테 어느 정도 증여를 해줘서 상속세도 줄이고 자녀의 자산에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뭐 결혼에 도움을 준다거나 창업에 도움을 준다거나 다양한 도움을 미리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맞는 말씀인데 이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10억 재산 안 되면 굳이 뭐 상속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미래에 약간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가끔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상속이 펼쳐졌을 때 자녀한테는 이게 스타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때 자산가액, 특히나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이때 설정된 금액이 미래에 내가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을 꼭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집을 언젠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는 양도세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집을 팔면 양도세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는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에 혹시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말 그대로 상속 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 만약에 그 부동산을 받고 나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상속 재산가액으로 10억 원이 계산이 되고 그 상속 재산가액이 결국 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아져서 네. 양도소득세는 0원이고 네. 결국 상속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상속을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8억으로 신고를 해놓고 몇 달 있다가 10억으로 팔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점마다 다릅니다. 네.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6개월 이내 네. 펼쳐지면은 결국은 10억으로 다시 상속으로 봐버리는 거군요. 상속으로 네. 봐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6개월 이내에 그 집을 팔게 되면, 상속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문제는 발생을 안 하고요. 문제는 6개월이 넘어서 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런 경우가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팔든 안 팔든 그 비슷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지나 상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셨을 때는 꼭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랑 상가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이 상속재산가액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상속세 상담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상 얼마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기준시가로 국세청에서는 확정을 짓습니다. 네. 그럼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확정되고 미래 팔 때 그때 세무사님한테 듣는 거죠. 예전에 상속세 신고하셨을 때 이거 얼마로 신고하셨어요? 나 신고 같은 거 안 했는데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돼버린 거죠. 예. 취득가가.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결정을 이미 내려버립니다. 기준시가로.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속재산가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인 경우에는 이미 배우자가 있었으면 말씀대로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는 0원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취득가액이 5억이 되고 미래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제법 많은 양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때 이제 이런 속고 살지마처럼 좋은 컨텐츠를 보셨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내 미래에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 감정평가로 이제 이 금액을 올리게 되면 그 근처 시세만큼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억 원까지 올리더라도 어차피 상속공제가 10억 원이니까 상속세는 안 나오게 되죠. 없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8억 원이 되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 정도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네요. 확 줄어드는 네. 거죠. 아무튼 그냥 기준시가로 이걸 상속을 받지 않고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상속을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는 1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시세를 반영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 추후에 이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입니다. 네. 그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내가 1세대 1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미래 팔더라도 발생하지 않기 그러네요.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상속주택을 받을 때 굳이 그 금액을 높였을 때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도 발생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 중에서 농지를 받으셨을 때 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이 농사를 열심히 지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8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세법에는 8년 자경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일과세 기간 동안에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웬만한 농지를 양도하실 때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 있냐면 상속인이 상속받고 나서 3년 이내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이 농지를 팔면 이 피상속인의 농사 기간을 끌고 와서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합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한 필지씩 양도를 하게 되면 1과세 기간에 1억 원, 5과세 기간에 2억 원까지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굳이 내가 이거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경우의 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좀 시세를 반영해서 취득가를 높이는 게 추후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1세대 1주택, 주택이라든지 혹은 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기준시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고 또 본인의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잘 따져보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상속을 줄이려고 그러면 미리 좀 사전 증여하는 게 분명히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호흡을 그러나 10년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라면 합산이 되듯이 그렇죠.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인은 10년 그리고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내에 증여했던 거를 전부 다 이 피상속인 재산에 다시 얹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이 사전 증여 재산이 많은데 이게 합산이 된다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아버님 재산 5억도 안 된다. 하지만 미리 10년 내에 증여했던 재산가액들이 뭐 10억, 20억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걸 네. 놓쳐서 세금을 많이 추징받으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신 다음에 그제서 비로소 증여하는 거는 사전 증여하는 거는 오히려 더 절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증여들을 하실 때 너무 이제 과세관청의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접근하시는데 네, 꼭 네.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추후에 이제 그 부분이 포착됐을 때 추징세액의 가산세가 엄청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군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부모님이 자산도 있지만 또 빚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속세 상담을 더 하라고 권해드리는 게 네. 상속세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피상속인의 계좌 10년치 내역을 저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전 증여했던 내역이나 뭐 추정 상속재산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난달에 부모님이 소비를 얼마나 썼는지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용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나마 포착할 수 있는 건 계좌 내역을 보고 10년간 어떤 내역들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특히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을 하면서 주고받은 채권 채무 내역을 이 정산을 하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빚이 있는 분들은 상속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정확한지도 계좌 내역이나 다양한 차용증들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많은 상속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이것저것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